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과학의 기초. 오늘은 문헌조사 방법에서 과학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논문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하면은 페이퍼 이렇게 되는데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이제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좀 그 포멀하게 이렇게 글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식을 갖춘 글을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논문이라는 건요, 어떠한 걸 내가 공부했으면요, 학문적 글쓰기가 되겠죠. 자기 결과물에 대해서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학문적 글쓰기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논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이제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학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라는 겁니다. 자, 종류는요, 뭐 학위 논문이 있고요,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회 논문이 있고요, 학술지 논문 거의 비슷한데요. 보통 학자들은요, 학술지 논문에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자기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게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요, SCI입니다. 요거는요, 과학 인용 색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쓴 논문을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인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요, SCI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많이 인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신력이 있는 이제 논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SCI 얼마 이상의 논문, 이제 학술지에 몇 편 이상 기고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이라든지 교수 평가 이런 것들의 SCI가 매우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좋은 논문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 막대한 영향력과 암시를 갖고 있는 논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릭과 왓슨의 DNA 구조라는 논문은요, 뭐 페이지 수가 뭐 4-5페이지밖에 안 되지만요, DNA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분자생물학을 이라는 이제 과목, 이제 분야를 새롭게 이제 열었기 때문에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완전히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논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겠죠. 지난 시간에 인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원본을 찾아보면요, 인용된 논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요, 아인슈타인의 완전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논문의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과학 시간에 쓰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요, 논문 구성에 맞춰 가지고 써주면은 이제 더 보기가 좋겠죠. 자, 논문의 구성은요, 크게 이제 뭐 5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서론으로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래서요,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두 번째, 연구 내용은요, 자기가 이제 연구한 내용, 이 밑에 있는 전체 내용들을 요약해주는 이것이 서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서론만 보고 이제 보통 연구자들이 이 논문이 내 연구랑 같이 뭐 연관이 되겠다, 중요한 논문이겠구나 라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요 서론을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서론을 작성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연구 내용을 한 방에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백그라운드인데요. 첫 번째는요, 용어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A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 뜻이 있을 거고요. 뭐 과학이나 또는 내 논문에서 쓰는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의미를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 용어의 정의가 들어갈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죠. 뭐 일이라는 거, work라는 게 있는데요. 일상에서의 의미가 있고요. 뭐 과학에서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일이라는 의미를 뭐 과학에서의 의미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행 연구 고찰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요기에 대한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 앞에 한 사람들을 이제 앞에 한 사람들이 어떠한 뭐 연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했고 다음 단계로 이런 연구를 했고 다음 단계로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통틀으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실험 도구랑 실험 환경을 반드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요, 재현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재현을 할 때는요, 이 앞에 했던 선행 연구자가 했던 방식 그대로 일단 한번 따라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실험 도구라든지 실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해야만이 재현이 가능하고, 만약에 재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선행 연구자의 이 연구 결과가 못 믿겠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황우석 씨가 이제 연구 그거를 조작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자료를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재현을 해봤는데 그게 재현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의혹이 불거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실험 설계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실험을 설계를 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을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연구 방법에서 내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증이 될 거고 다른 이제 후속 연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결론과 논의입니다. 자, 이 실험 방법과 뭐 실험 설계를 통해 가지고요, 내가 낸 결론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표나 그래프를 사용을 하면은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처음에 뭔가 생각한 그런 가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가설과 실험 결과를 비교를 해 가지고 결론과 연구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논의, 디스커션이 될 거고요. 그게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내가 세운 가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단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결론과 연구 주제에 대한 설명,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논문에서의 가장 핵심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레퍼런스를 이렇게 달아줘야 되겠죠. 레퍼런스는 어떤 뭐 학회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뭐 APA 스타일로 해라, 시카고 스타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편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연구윤리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 논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뭐 이런 것들, 논문의 구성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아시면 될 거고요. 요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논문이란 해서 이제 막대한 영향력과 암시를 갖고 있는 논문, 그 다음에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과학자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